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희섭입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이제 2025년이고요. 음력으로는 아직 2024년이죠. 이런 약간은 아리송한 시기에 한번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장기환 기간의 지난 날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제를 지난 날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변화가 굉장히 심하죠? 다르죠? 어제의 산이 오늘의 산도 아니고, 어제의 내 마음이 오늘의 내 마음하고 같지도 않고, 또 내일 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마음도 그러고, 뭐, 물질도 그러고, 그런데, 이 변화하는 게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나라도 뭐 계속 어제의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뭐 또, 내일 되면 어떻게 변화할지도 모르겠고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 장기환 기간도 어제의 장기환 기간이 오늘의 장기환 기간과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장기환 기간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지켜봐 왔는데 장기환 기간도 정말 변화가 무쌍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장기환 기간은 시간에 따라서 정말 어때요? 무수히 많은 변화가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2007년 제정되고 2008년 시작된 그 이후로 지금 한 18년째 되는데 이게 와 정말 이렇게까지 변화하나 하는 그런 발전도 많이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보면 장소에 따라서도 아직도 그렇죠. 장소에 따라서도 금천구와 영등포구와 구로구가 다르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좋은 어떤 취지이긴 하지만 결코 바람직하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이 다르죠. 장소에 따라서도. 이런 시간에 한번 잠시 지난 한번 장기환 기간의 시간에 따라서 장소야 뭐 지금도 다르니까 차지해 두고 어디가 어떻게 다르다 그러면 현재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하면 좀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얘기할 수가 없고 그냥 시간에 따라서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돌이켜보면 2008년에 장기환 기간이 처음 이 노인 장기환 보험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2008년부터. 만들어진 거는 2007년에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시행된 건 2008년부터 시행이 됐죠. 벌써 이제 18년째죠. 이제 거의 이제 18년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 근데 이제 첫 해에 벌써 큰일이 발생을 해요. 장기환 기간은 2009년에 어떤 일이냐?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근로자나 근로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어때? 이제 이 대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 또는 무슨 뭐 골프장 캐디 분들 이런 분들하고 동급이었다가 그렇게 이제 그 개인 사업자 비슷하게 취급받다가 이제 어때요? 2009년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근로자성을 띠게 되는 거죠. 즉 근로자가 된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요양원이나 주간보호는 근무 형태를 봤을 때 분명히 근로자가 맞습니다만 이제 방문요양이나 목욕이나 이런 거는 사실 참 애매한 점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어떤 보완을 먼저 해놓고 근로자라고 하면 참 좋은데 이제 그게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해서 먼저 근로자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게 되고 또 어때요? 그거에 따라서 뭐 장기환 기간을 영업의 대상으로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3년 이제 한 4년쯤 지났나? 이때쯤 이제 12년부터예요. 정확히는 어떻게 보면 13년에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영리였던 그 장기환 기간도 영리였었어요. 즉 면세사업자였었어요. 비영리가 아니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비영리로 완전히 어때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들 관련 법령들이 뭐 법인세법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비영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권으로 다 모든 사업자 등록증이 말소가 되고 고유번호증으로 이제 배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까지도 아마 사업자 등록증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봤으니까. 그때도 세무서에서 전화 받고 제가 안내해 드린 경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맞지 않냐? 신규로 낼 때. 아니다. 이거 고유번호증으로 내야 된다. 관련 법령을 보셔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어때요? 그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지금까지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허다할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났으면 13년이니까 지금 한 10년 넘었잖아요. 그럼 그 정도면 좀 다들 이게 좀 바뀌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이게 아마 그 지자체 그 지방자치 시대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일괄적으로 다. 가장 먼저 된 게 제 기억으로는 부천시에서 먼저 된 것 같아요. 싹 순간적으로. 근데 불과 몇 년 전까지 그 옆에 어디시는 어때요? 아직 변화도 안 됐었어요. 신규 발급할 때 그대로 사업자 등록증 내준 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3년에 이렇게 비영리로 완전히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기 시작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죠. 예.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2017년에 예. 2016-719, 즉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진 거죠. 예, 뭐가? 예, 재무에게 해야 된다. 인건비 지출 비율 맞춰야 된다. 예, 16년에 이제 소송이 일어나가지고 판결은 17년에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여의도에 가셔가지고 단체로 막 데모도 하시고 막 그랬죠. 예. 근데 그게 그때도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켜봤었는데 재무회계를 안 해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인건비 지출 비율 안 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될 수 있잖아요. 재무회계를 할 수 있도록 해줘. 나는 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잘 기관을 운영할 테니 법과 규칙을 다듬어줘는 되잖아요. 인건비 지출 비율 안 지킬래가 아니라 인건비 지출 비율 어때요? 좋아, 준수할게. 준수할 수 있도록 상식과 어때요? 보편적인 어떤 그런 거에 딱 맞춰서 만들어줘. 예, 지금처럼 몇 프로, 86.7%를 지켜, 막 이런 게 아니라, 예, 그걸 어떻게 딱 맞춰? 신이 아닌다며야. 예, 80%만 넘으면 돼, 85%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조항을 만들면 되는데. 이때도 제가 굉장히 어때요?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예, 이걸 지킬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도록 좀 그때 만들었으면 어땠었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후에도 저는 지금 그거는 왜 제가 재무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이제 계속 어때요? 불합리한 어떤 그 지식 공무들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질문을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고라고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국가 일이라는 거는 어쨌든 어때요? 정확하게, 예, 공평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가장 어때요? 좋지 않을까? 예,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예. 근데 그게 좀 안 돼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제 이때 또 이제 변화가 한 번 더 생기죠. 예, 지정제, 갱신제, 지정갱신제. 예, 첫 시행이에요. 이때부터 시행합니다라고 된 거예요. 12월 달부터. 예,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는 근데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관심도 없으셨어요. 예, 뭐 기관 그 다음부터 이제 21년부터 21, 22, 23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런 내용들의 공문이 날라오고 또 이제 신규로 되시는 분들은 이제 지정을 받으셔야 되고 지정위원회 열어서 제도가 굉장히 크게 바뀐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관심이 없으셨어요. 또 이때 뭐가 있었냐 하면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그 코로나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는 거야. 나라가 뭐 온통 뭐 숙대밭이 됐는 걸 뭐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제 뭐 장기화 기간은 더더욱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때요? 더 심하고 뭐 이렇게 더 단속이 심하고 막 차단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정갱신제 얘기가 다 묻힌 거야. 이때 현지적으로도 많이 나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2021년부터 그게 이제 예정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묻힌 거야. 예. 근데 어쨌든 뭐 제도는 이미 시행이 된 거고 지금 이제 2025년에 이제 첫 어때요? 갱신제가 도래했죠. 이제 9월 달 되면 나는 다시 어때요? 장기화 기간을 운영할 거야라고 신청서를 내야 돼요. 다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지정을. 이게 갱신제예요. 이 지정갱신제 굉장히 컸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계속 어때요? 뭐 잡지도 내면서 뭐 얘기하고 뭐하고 대비해야 된다. 근데 뭐 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제 말은 다 묻히죠. 예. 아무튼 이거는 잘 정착이 되길 저는 바라요. 이게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쁜 제도는 아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것도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재무회계도 꼭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또 어때요? 비용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것도 저촉받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처럼 그냥 어때요? 뭐 탁상공론식으로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지킬 수 있고 준수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주장인 거고. 그래서 자꾸 좀 모여서 의논도 하고 힘도 좀 기르고 나쁜 쪽의 힘이 아니라 서로 이제 이걸 법을 만드시는 분한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좀 기르고 뭐 이렇게 하자고 계속 한 2, 3년 제가 했었죠. 계속 뭐 세미나에서도 얘기하고 뭐 저기 잡지도 만들어서 얘기하고 뭐 별 얘기 다 했었는데 어쨌든 뭐 제일 중요한 건 힘의 논리라서 아무튼 이렇게 변화가 쭉 이루어져 와 있고 지금은 굉장히 어때요? 좀 뭐랄까 혼란의 초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화 기간은 지금은 2025년이죠. 2025년을 잘 준비를 해야만 25, 26, 27을 잘 준비해야만 2028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굉장히 어때요? 어떻게 보면 뭐 요건 나중에도 제가 한번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어때요? 노인 인구가 뭐 저기 늘어나니까 장기화 기간도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하면 보다 이제 좀 이렇게 좀 이야기 폭을 넓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 2025년 지금은 어때요? 일단은 개정 핵심인 게 올해는 지정제 갱신제를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시행 천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은 어때 지침도 없어요. 지침도 상반기 중에 분명히 보건복지부가 어떤 형태로든 지침을 내려보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굵직굵직한 건 다 알죠. 그리고 또 어때요? 너희 지정 안 해줘 이런 것도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어쨌든 시행 천년도니까 준비가 나름대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1000만 노인 인구가 시작이 되죠. 1000만 노인 인구가 시작이 되고 65세 이상이 1000만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도 또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75세로 바꾼다 그러면 이게 뚝 떨어지겠죠. 뭐 한 700만으로 뚝 떨어질 거야 아마 내가 할 때. 어쨌든 고령화가 시작되는 이런 그런 시점에서 문제점들이 하나둘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75세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는 건데 저도 뭐 여러 가지 관심 갖고 이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이런 분 저런 분 얘기 들어보면 정말 문제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특히 장기화 기간은 여기에 연관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어르신들도 다양한 형태의 어떤 어르신들이 존재를 하죠. 단순하게 뭐 이제 그 소득만 나눠도 소득이 많으신 분, 소득이 적으신 분, 또는 어때요? 어떤 분들은 아직은 건강하신 분, 70, 80 넘으셔도 해외여행 막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 70밖에 안 되셨는데 이제 막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어르신이라고 해서 똑같이 총칭해서 이런 거야라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또 취향도 또 제각기이시고. 어쨌든 뭐 생각하시는 것도 다 다르고. 이런 다양한 요구 안에서 어때요? 장기화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뭐 정부에서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시범 사업에 동참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있는데 어쨌든 모난다는 정을 맞는다고 처음 시작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업, 뭐 SOS 돌봄이다, 뭐 여러 통합제가 다 보면은 그게 꼭 그렇게 바람직하게 굳어질까라는 왜냐하면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맞춰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기라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어찌되었든 2025년도 갈 겁니다. 이제 뭐 붙잡아도 붙잡을 수도 없잖아요. 세월인데 2025년은 가고 2026년은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정제 갱신제의 문제, 이 고령화의 문제 이런 틀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아마 얘기가 나올 거예요. 2026년에는. 왜냐하면 이제 2025년에 지정제 갱신제 하면 전부 다 또 싹 다 바뀌어가지고 그 전체 그 장기화 기간이 그 재지정 받은 기관이 일단 6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또 이 말 없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부터 가고 그 다음에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뭐 지금 75세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 논의는 또 될 거예요. 뭐 법이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시범사업도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지 않을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2026년에는 그거에 발맞춰서 또 무언가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또 어때요? 힘을 길러야 어떻게 변화하던 내가 계속 장기화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때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